요즘 읽는 책은 제가 버립니다. 지금 제가 1권밖에 없는데 이거를 바로 사서 연달아서 좀 읽고 싶을 만큼 재미있었다. 그리고 오늘 리뷰할 책은 사실 그 책이 아니거든요. 이 책입니다. 보이지? 그러니까 한국 문학을 그렇게 좋아하지도 않고 특히 한국 문학의 단편집이라고 하면 정말 치를 인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밌게 읽었어요. 이거 되게 특이한 게 하나의 작품이 있으면 그 옆에 평론가의 해설 같은 게 붙어있거든요. 개인적으로 그걸 읽고 도움을 받았다라고 좀 많이 느꼈고 어떤 거는 그 작품 그 자체보다 평론가의 해설이 더 많이 와닿을 때가 있었거든요. 아무튼 이상 문학 그냥 수상 작품집을 올해 초에 읽었잖아요. 이 두 개의 상이 좀 결이 다른데 비슷한 게 하나 있다면 에도라는 키워드에 좀 많이 점수를 주는 편인 것 같거든요. 요즘 한국 문학의 그 어떤 유행 같은 건가 봐요. 에도라는 키워드에 유독 점수를 좀 쏟아져 주는 느낌? 그 에도가 나쁘다는 게 아니고 그 에도를 얘기하는데 사실 좀 비슷해요. 제가 느끼긴 어떤 그 작가의 문체로 좀 다르게 변주를 줘서 그 에도를 말하는 그런 작품들이 많은데 제가 에도 키워드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슬퍼하는 거 안 좋아해가지고 슬픈 책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그 인물들이 죽는 책도 별로 안 좋아하고 인물들이 죽어서 그 에도하는 과정을 그린 책도 안 좋아하는데 요즘 한국 문학은 그걸 주로 다루더라 라는 거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었고 이거 꼭 한 번 언급하고 싶었죠. 왜 에도에 왜 한국은 에도라는 키워드에 빠졌는가 라는 것이 나름대로 좀 해석을 해보자면 에도가 어떤 사건을 극화해서 표현하기는 되게 좋은 장치인 것 같다라는 그 생각 때문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작가로서도 되게 좋은 소재이고 심사위원으로서도 그 사회성이 있는 키워드이다 보니까 점수를 더 주는 것 같다라는 제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 유독 에도라는 키워드에 점수를 많이 주는 것 같다. 그리고 젊은 작가들이 그런 작품들을 다루고 싶어 하는 것 같고 잘 다루지는 못하더라도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튼 일단 대상작부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대상작은 에도하는 방법에 대해서 다룬다는 점에서 유지정 작가의 눈과 돌멩이하고 좀 비슷한 면이 있지만 좀 더 발랄합니다. 좀 더 발랄하고 좀 더 의연하고 죽음을 대하는 방식이 그렇게 무겁다고 안 느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음에 들었습니다. 꼭 죽음이 무거워야 할 이유는 없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무엇보다 인물들이 그 3명이 나와요. 그러니까 주인공 그리고 주인공의 사촌 친구 그리고 할아버지가 나오는데 이제 가족들이 할아버지가 연락이 잘 안 되니까 시간 많은 너네 둘이 가서 할아버지가 어떻게 지내는지 좀 보고 며칠 같이 있다가 돌아와라 하고 임무를 준 거죠. 그 임무를 수행하려고 그 둘이 영차 가는데 할아버지가 그 나무를 갖고요. 그 나무를 갖고는 공간이 있는데 거기 같이 갔다가 발을 하나 발견을 해요. 시체의 발이 모래 흙 위에 툭 나와 있는 거죠. 그거를 주인공이 보고 할아버지 여기 발이 있어라고 말을 하면서 이게 뭐야? 시체가 왜 할아버지의 농장에 있냐? 농장은 아니고 그 뭐라 하죠? 아무튼 그 할아버지가 관리하는 그 나무들이 있는데 시체가 묻어있다는 거죠. 근데 할아버지가 너무 심창하게 묻었죠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보니까 자살한 것 같더라고. 그러니까 읽어드리자면 제가 낭독을 잘 하는 타입이 아닌데 그래도 읽어드리고 싶은 부분은 있거든요. 할아버지 나는 그 달로부터 약간 옆으로 붙어나 할아버지를 불렀다. 할아버지는 식물들에 걸려 보이지 않았다. 할아버지 여기 발이 있어요. 발이 있을 거야. 그렇게 거기에 사람을 묻었거든. 이게 뭔 말이야. 그러니까 당황스럽죠 독자 입장에서는. 근데 얘네들도 정상이 아니게 발을 마저 묻어줄까요? 라고 말을 해요. 그러면서 할아버지가 그 전에 그 말을 하거든요. 죽어도 너무 죽었다라는 말을 하는데 이 문장이 마음에 좀 남는 것 같아요. 죽어도 너무 죽었다라는 그 표현이 뭐가 있는 것 같다. 사람이 죽으면 죽은 거지. 죽어도 너무 죽었다라는 그 의미가 뭐일까? 생각을 하면서 이제 이걸 나갔죠. 근데 말미에 가면 이제 어떤 주인공과 주인공 할아버지의 애로 방식인 것 같더라고요. 죽은 사람들의 의도대로 숨겨주려고 했던 그 사람이 원하는 방식으로 애도를 해주자. 라는 게 느껴졌던 단편이고 그래서 그 평론가의 글에도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현실적인 논리로 우리가 절대 설명할 수 없는 행동이잖아요. 실제로 발견했던 할아버지는 사실 묻어줄 게 아니라 경찰에 신고했었자 맞죠. 그런 면에서는 약간 현실과 동떨어져 있는 이야기이긴 하지만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다. 이건 대상작이어서 한번 말씀드린 거고 제 최애는 이제 아닙니다. 저는 남희연 작가가 좀 나는 야구를 사랑해라는 소설이 너무 좋았어요. 너무 좋았다. 단편에 이런 평가를 잘 안 내리는데 너무 좋았다라고 말을 할 수밖에 없었죠. 남희연 나는 야구를 좋아해. 이게 문체도 되게 독특하고 서사도 좀 독특해요. 그러니까 야구를 사랑한다라는 말의 의미가 뭐냐면 이 제목의 의미는 이게 얘가 주인공이 어렸을 때 숙모 집에서 자랐는데 그 숙모가 아들을 너무 사랑해요. 너무 끔찍하게 사랑해서 본인도 저절로 그렇게 배웠다라고 말을 하죠. 그래서 거의 사촌 누나죠 어떻게 보면 숙모의 아들이니까. 근데 그 자기의 사촌 동생을 아들처럼 대하거든요. 거의 칭하는 말도 아들이에요. 화자가 그 주인공이거든요. 그래서 아들에 대한 그 시점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아들이 야구를 좋아합니다. 근데 아들이 야구를 좋아하는데 그 주인공은 야구를 아무리 해도 좋아할 수 없는 거죠. 근데 자기 아들이 사촌 동생이지만 어쨌든 자기 아들이 좋아하는 게 야구다 보니까 자기가 싫어하는 것들을 더 좋아하기 위해서 난 야구를 좋아해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거거든요. 내가 싫어하고 내가 좋아할 수 없는 거지만 난 그걸 야구를 좋아해라고 본인을 속이는 말이 제목이 된 거거든요. 근데 의미심장해요. 내가 느끼기에는. 아무튼 그래서 남자친구를 사귀거든요. 근데 그 남자친구는 야구를 하는 남자친구. 근데 특별히 재능은 없는. 아무튼 그 세 명이서 야구를 하면서 놀고 야구가 아니더라도 같이 붙어 있고 그래요. 근데 이게 나중에 숙모가 암으로 돌아가고 남자친구도 이게 동거하다가 헤어지고 그러다가 멀어지고 그럼 이제 주인공에게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을 때 이게 아들이 주인공에게 찾아오거든요. 그러면서 하는 말 누나가 날 정말 사랑했지. 이 말이 와 다 읽고 나면 그 말이 빈백주는 제가 감동했던 부분이거든요. 전청민 평론가의 해설 진보의 명복을 빕니다. 제가 젊으니까
그 진보와 보수라는 그 정치적인 입장이 있다면 저는 좀 진보에 기울어지는 성향이거든요. 왜냐면 젊을수록 그러지 쉬워요. 아시잖아요, 여러분. 가진 지 없을수록 진보를 바라게 되거든요. 근데 가진 게 많으면 그 가진 걸 지키려고 점점 보수가 되어갈 수밖에 없는 그 사회적인 구조가 있다고 저는 느끼는데, 이거는 어쨌든 그 자본주의 사회에서 어쩔 수 없는 구조인 것 같거든요. 물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가진 게 없는 어린 시절일수록 진보를 더 추구하게 되고, 나이가 들어가면 책임도 많아지고 지켜야 될 게 많아지고 거기에 대해 다른 무게가 점점 무거워지면 사람 좀 보수적으로 변할 수밖에 없다고 느껴요. 근데 옛날에는 보수를 정말 싫어했는데 요즘은 그 종종 읽은 그런 작품들 중에서도 보수의 가치를 논하는 책도 있고 그 영화도 있거든요. 제가 돈을 내고 본 영화가 있는데 토리노 비슷한 제목이었던 것 같아요. 그거를 보면 저도 보수도 가치가 있는 거였지. 우리가 늘 진보만 추구하다 보면 거기로 무조건 소외가 발생하지. 진보를 논할 때 보수를 떼어놓고 말을 할 수 없고 보수를 논할 때 진보를 떼어놓고 말을 할 수 없는 서로 보완이 되는 정치적이라는 게 있구나라는 거를 내가 나이 30 되어서 좀 깨달았거든요. 저희가 책을 읽을 때 너무 가독성이 좋다라는 그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가독성이 좋은 책이 늘 좋은 책인 건 아니지만 적어도 사람이 가독성이 좋은 책을 더 좋아한단 말이죠. 이렇게 가독성 안 좋은 책 말고 일단 이름부터 진입장벽이잖아. 아무튼 근데 너무 쉬운 책만 읽어도 발전이 없단 말이죠. 제가 예전에 에세이를 탐독했던 그 시기가 있었거든요. 이것 자체가 사실 어렵지 않아요. 누구나 읽을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좀 다룰 수 있는 주제가 한정적이다라고 느끼거든요. 어쨌든 작가 본인의 이야기를 책이라는 물정을 통해서 말을 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나올 수 있는 부분이 그렇게 크게 뭐 색다르진 않단 말이죠. 어쨌든 본인의 이야기이고 본인의 언어로 본인의 이야기를 하는 그 책이 어려울 리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거 읽고 나서는 뭔가 남는 게 없다라는 느낌이 늘 받아왔어요. 흥미롭고 나도 그렇게 살고 있다라는 생각을 주지만 결과적으로 돌이켜봤을 때 묵직하지 남는 무언가는 없다. 그게 저는 쉽게 읽었기 때문인 것 같거든요. 내가 어렵게 읽은 책은 설령 내가 이해를 못하더라도 뭔가 있죠. 내가 지금은 나이가 어리든 취향이 부족하든 뭘 어떤 면에서 부족해서 이해를 못하더라도 이 책은 뭔가 있죠. 그리고 나 이제 어떤 질문을 주거든요. 어려운 책들은. 그러니까 그 질문을 숙제처럼 살아가면서 자꾸만 답을 찾아보려고 노력하는, 그 질문을 또 다른 질문을 갖고 그 답이 없는 문제를 품고 사는 느낌인 거죠. 근데 그게 주는 윤택함이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 명확한 질문에 명확한 답이 있는 것도 좋지만 사실 사람의 삶이 복잡한데 명확하고 정확한 것만 추구하면서 살 수는 없단 말이죠. 우리는 복잡한 존재이고 입체적인 존재인데, 그러면 그런 존재한테 걸맞는 이런 표현까지는 아니더라도 필요한 질문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복잡한 질문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주로 다정한 사람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 설명 좀 드렸는데 말을 하고 싶은 게 뭐냐면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서사의 매끄러움이 반드시 좋은 이야기의 조건인 것은 아니다. 획이 하나 없이 유야지 흐르는 문장은 때로 행간에 마찰력을 지워버리고 말하고자 하는 바를 곧장 내지르는 듯한 인상을 주기 때문이다. 근데 그 두 개에 둘만하죠. 여러분 어려운 책 읽었지요. 가급적이면 본인에게 최대한 낯선 책을 읽어보시고, 에세이 좋죠. 에세이 좋은데 이거는 가끔 일상을 환기하는 책으로 가끔씩 읽어보시고, 근데 너무 주축이 되면 독자가 꼭 정해진 건 아니지만 그 형식에 갇혀있기가 쉽기도 한 것 같거든요. 알을 깨고 나오려면 어려운 책을 읽어야 된다. 이게 누구나 어려운 책 말고 본인한테 어려운 책을 읽으시면 돼요. 그럼 해결 때문이라도 읽어보라고 추천을 하고 싶어요. 재밌게 읽었고 2021년 것도 있거든요. 그것도 조만간 읽을 계획입니다. 그 단어 아세요? 캠피아라? 열린 책들에 나온 암전들이란 책에 캠피아라라는 그 단어가 나오는데 그게 어떤 거냐면, 우리가 그 드래킹이나 여장 남자를 봤을 때 되게 뭐야 이러면서도 매혹을 당하잖아요. 매혹당할 때가 있거든요. 그 당당함이 취하든 정말 실제로 아름답든 취향이 잘 맞든 간에 그 양가적인 감정을 가질 때 그걸 캠피하다라고. 아무튼 이수정 작가가 그런 캠피한 지점을 잘 건드린 것 같아요. 이번 단편 보고도 많이 느꼈고 그 이상문학장 대상 받은 그 단편을 저도 느낀 거예요. 왜냐면 여장 남자가 나오거든요. 그 캠피함을 느껴보시고 싶으면 한번 읽어보시고, 그게 안 맞는 사람들은 누구나 안 맞을 겁니다. 문학은 어느 정도 비판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입장이어서 이런 작품을 쓰는 작가가 정말 귀하다는 건 알겠죠. 근데 내 취향 폭을 넓히지 못했을 뿐이야. 계속 읽어나가다 보면 저도 좋아할 때가 생기겠죠? 아무튼 나를 불편하게 만든다는 거는 거기에 약점이 있다는 뜻이거든요. 불편하게 만드는 소설을 한번 찾아보세요. 이런 책들은 다양하게 읽을 수 있으니까 나하고 잘 맞는 작가의 글을 찾는 재미도 있지만 나를 불편하게 만드는 작가의 글도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저는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재미네요. 내년에도 북클럽을 하게 될 것 같은데 그때로 바로 읽어보려고요.